안녕하십니까. 독거 툴지 세림녀입니다. 오늘은 의외로 일찍 종료될 수 있는 미국과 러시아의 대치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1월 26일 수요일 오전에 작성됐습니다. 제 예상보다 큰 폭락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 10% 정도 예상했었는데 이게 뭐 12% 이상까지도 빠지고 있죠. 전략가라면 작년 12월 정도에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야 되는데 미리 못한 점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터 자이언이 쓴 세율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라는 책에서 이미 10년 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러시아가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2008년 조지아, 2014년 크림반도, 그리고 2022년 우크라이나까지 그 예측은 착착 맞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손실이 생각보다 큰데 시장은 안 봐버리니까 그렇게 큰 정신적인 데미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 투자자들도 반응이 벌써 그렇게 많이 빠졌어? 뭐 이런 정도 수준이죠. 이 문제의 시발점이 되어버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다들 둘 다 으르렁거리다 말겠지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군대를 동유럽으로 파병을 해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버렸습니다. 만약 이 동유럽에 있는 군대를 우크라이나로 보낸다면 좀 오미크론처럼 위험하긴 하지만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국면으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냉전 이후로 미국과 러시아는 직접적으로 붙은 적은 없습니다. 대신 제3국에 서로 군수물품 내면서 대리전을 펼친 적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서로 미국과 러시아가 자국의 군대를 보내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생각보다 사태가 일찍 끝날 수 있겠구나 싶은 것이죠. 정말 으르렁거리다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푸틴의 계산으로는 아프간을 떠난 저 병약한 미국의 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 다이렉트로 파병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한국전쟁 이후로 미국은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을 일으켰지만 제대로 승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특히 게릴라전이 약했는데 대표적인 예가 베트남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강대 강과의 싸움입니다. 국제관계학에서 말하는 힘과 힘의 균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푸틴은 다음 기회를 노리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이 8,500명을 보낸 것이 굉장히 큰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정치 외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난번 독투에서는 연중 저점을 찾아가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들었었죠. 역사적으로 연준이 긴축을 시작하면 시장의 조정이 10%대 정도 오곤 하는데 사람이 병이 걸려서 약을 먹으면 잠시 쓴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리 인상은 건강한 경제를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죠. 오히려 지금은 그 타이밍을 놓친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약을 안 먹어서 병을 더 키웠죠. 현재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입니다. 저는 줄곧 빅테크의 비중을 많이 할애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래 이 섹터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 주지하시듯 팬데믹 이후에 대형 기술주들이 이익 모멘텀이 꺾인 것입니다. 팬데믹은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에 날개를 달아주었죠. 하지만 금리 인상은 IT 기업들에게는 좋지 않다는 편견 때문에 자동적으로 지금 시장의 가격의 조정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 시장 조정은 빅테크나 방어주 가릴 것 없이 마구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팬데믹 이후로 빅테크 기업들의 이익 상승폭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익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상승폭이 줄어든 거죠. 이미 이런 전망치도 과거부터 시장이 이미 예상하던 부분이었습니다. 아무튼 시장은 정직하기 때문에 전쟁이 날 것 같으면 전쟁도 반영해야 되고 팬데믹이 불면 팬데믹도 반영을 해야 되는 어찌 보면 가련한 여주인공 같은 운명입니다. 마찬가지로 빅테크의 고성장이 노멀하게 내려온다면 그 부분도 반영을 해야겠죠. 하지만 성장은 여전히 이 섹터에서 나온다는 사실의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금은 다시 밀물처럼 들어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최근 10년간 긴축과 빅테크 기업들의 시총 성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긴축과 폭락이 있었고 넷플릭스의 구독자 증가와 감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걸 보면 좀 기시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넷플릭스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트레이더인가 투자자인가? 저도 불과 수년 전만 하더라도 그 트레이더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사두고 그냥 놔두면 알아서 가더라고요. 드디어 이제 투자자가 된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만만하게 시장과 붙어보려고 합니다만 잘 맞을 때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맞으면 먹은 수익을 다 토해내곤 합니다. 물론 트레이딩에 능한 분들도 있습니다.
본인의 강점과 단점을 잘 파악하시고 주식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